우와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라고 하면서 우와 멋져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지 그리고 여긴 어디지 날씨는 못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다. 두 번째만 지식이다. 네, 오늘의 인터뷰인은 따로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시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분,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꼭 한번 뵙고 싶어 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지 심리학을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심리학은 저희가 처음 이제 저희 채널 통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인지심리학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일상과 또 아이들의 학습과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상황을 바꿔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학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IQ랑 성격은 잘 안 바뀐다. 뭐 거의 타고난다. 네, 그러네요. 근데 지혜랑 성품은 엄청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뀐다. 근데 사실 우리가 IQ 좋은 것보다는 지혜로운 게 좋은 거고 성격은 사실 좋다 나쁘다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차원이 많죠. 근데 좋은 성품이라는 표현이 쓰죠. 그러니까 외향적인데 다른 사람들과 그 외향성을 잘 살려서 잘 살아가는 사람. 또 내향적인데 또 그 장점을 살려서 또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 이게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타고난 거 못 바꾸니까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기조가 좀 강한 심리학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책, 빅픽처 김경일의 생각실험실을 내셨는데 이 책은 사실 초등생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이전에는 성인 책은 뭐 물론 많이 내셨고 청소년 책은 내셨지만 이렇게 초등 친구들을 위한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책의 내용들 중에서 요걸 꼭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워드를 이제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간 좀 궁금했던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그리고 먼저 이제 제가 이걸 준비했거든요. OX로 즉각적으로 답을 한번 해봐 주시고 상세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X, 멀티태스킹은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악마라고 부릅니다. 악마.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안 돼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것도 집중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혹은 어떤 걸 하든 다른 어떤 일이든 그 일만 해야 됩니다. 멀티태스킹 완전 안 됩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잘 안 쓰는 말이 있어요. 창의적 인재.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나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창의적으로 변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상황이 있는 거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근데 이렇게. 세모 정도. 사실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거고요. 심리학자들도 아이가 공부 잘했을 때마다 혹은 뭐 바람직한 일을 했을 때마다 금전적인 거를 보상으로 주시면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돈 안 주면 보상 안 해주면 그거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일을 했을 때 그거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건 결국은 그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축하는 돈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축하는. 왜 우리가 축하할 때 어른들도 축하받을 때 상금 주잖아요.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금전적인 것을 준다는 건 그건 꽤 괜찮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건이 그때마다 돈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뭘 먹기 위해서 레버를 매일 두르는 다람쥐 같은 그런 약간 일차원적인 사람으로 만들 위험이 있죠. 이렇게 이제 답을 쭉 주신 것 중에서 창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그 사실 창의성 인재는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그 미래 인재에 해당된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마다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종류의 생각이 잘 나요.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네? 이상하게 연구실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집에 가면 되고 또 집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일은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연구실에 가면 된다. 그런 경험 많이 네, 있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있어요. 저는 약간 평상시에 잘 안 가던 뒷골목, 그러니까 음침한 뒷골목이 아니라 네네. 늘 가던 길에 옆골목 같은 데 네. 가면 그렇게 또 그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또 그게 일의 종류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은 학교 캠퍼스를 걷고 반드시 생각이 나고요, 아이디어가. 네. 칼럼은 집에서 맛있는 저녁 먹고 또 동네를 또 한 바퀴 산책할 때 뭐 이럴 때 제가 이거 얘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아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제가 들어가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주.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그런데 기록을 안 해놓고 그냥 그럴 때마다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한 번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났는데 나는 그 상황에 그런 곳에 가면 창의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좀 막막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아이들한테도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주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와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라고 하면서 우와 멋져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지 그리고 여긴 어디지 날씨는 못 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옆에서 같이 적어주면 네네. 엄마 그런 거 왜 자꾸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이니까 네네. 한번 적어놓으려고. 네. 그래서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고 오늘 여기 어디였고. 그렇죠. 자, 앞서 이제 대답 중에 그 보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내적 동기를 잘 일으키기가 정말 엄마로서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적 동기를 아이에게 이끌어내서 사실 이제 뭐 공부든 본인 할 일이든 좀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혹시 있을까요? 내적 동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꽂히는 거예요. 유난히. 그러니까 애니팡 같은 걸 해보면요. 스코어에 유난히 꽂히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남보다 꼭 두각 나타내고 싶은 측면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라고 해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이건 오로지 나만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내가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잘해서 좋은 거를 가지자라는 말에 또 힘낼 수도 있고 나쁜 걸 막아내기 위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이걸 잘하는 이유가 그것이 되고 싶은 이유도 있겠죠. 벌써 저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8종류의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냈죠.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스스로에게 그런 걸 해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옆에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내 아이는 어떤 메시지에 유난히 이럴 때 힘내더라. 그러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게 되시는 거죠. 이게 경유로 가는 자동차인지 개솔린으로 가는 자동차인지 전기로 가는 자동차인지 이거를 알아내는 거랑 정말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떤 연료에 주로 힘을 내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동기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상위 0.1% 사실 이런 워드에 많이 사람들이 꽂히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0.1%까지는 아니지만 영재들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특이했던 게 이 아이들이 그 특정 행동들이 메타인지랑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실제 본인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재들의 특징과 함께 이 메타인지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아이들. 네. 굳이 교육하기 위해서 어렵게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서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0.1%에 도달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메타인지가 뛰어나죠. 메타인지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한다는 거냐?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네.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자기 관심을 더 초점화시키고 노력을 모으고 네. 그 과정에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서 아주 독특하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까지 연결되는 것. 아, 네. 이게 가장 메타인지의 중요한 연결고리죠. 네, 네.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도 이 메타인지가 좋은 학생들은 엉뚱한 질문이나 공부를 아주 못하는 친구들의 질문도 무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에서는 친구가 뭐 물어봅니다. 전교 꼴찌하는 친구예요.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전교 1등하는 이 0.1% 아이가 야, 그 X 옆에는 이는 왜 이렇게 쬐꼬매? 막 이런 질문 받으니까 잠깐만 그거 왜 짰지? 막 그래서 그게 17세기, 18세기에 요때 정해졌는데 그게 바로 그때 수학자들이 하늘, 별, 천체와 관련된 메타포, 은유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별자리처럼 정해서 올린 거구나라는 사실을 걔가 알아냈어요. 네. 그 다음날. 그래서 그거 설명해 줬다니까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얘가 오늘부로 네. 수학의 설민석 선생님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으로도 세상사를 풀어나갈 수가 있고 네. 오히려 수학이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구나. 얘는 거기까지도 느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이 자꾸 또 다른 호기심을 낳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인지를 얘기할 때 제가 인지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첫날 들었던 얘기죠.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지만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다. 네. 두 번째만 지식이다. 자, 그런데 그 지식이 이제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네. 이건 지혜다. 네. 그래서 설명하고 말하고 쓰고 이래야 돼요. 입력한다고 하죠. 입력은 뭡니까? 읽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출력은 뭐냐? 쓰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입력할 때보다 출력할 때 훨씬 더 학습의 효과가 커요. 네. 거의 4배 가까이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공부하거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양한 대상에게 네. 다양한 수준의 친구들에게 설명해 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모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건 근데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호기심이 생겨요. 네. 네. 그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른도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특히 계획을 세우고 뭔가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활용을 해서 학습에도 접목하기는 정말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뇌를 좀 이해하고 학습 계획과 실천 계획들을 좀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이들이 뇌를 어떻게 사용하고 좀 이해하면 좀 더 똑똑해지는 그런 뇌가 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지나가면서 뇌를 비롯한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이너스페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네. 가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너스페이스라는 영화가 뭐냐면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작아져요. 네.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막 코 안에 들어갔는데 막 집채만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코털이야. 그리고 위에 들어갔는데 고래보다 더 커. 네. 막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관심이 생겼던 거예요. 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요. 네. 의외로 되게 우스꽝스럽거나 아니면 그냥 재밌어 보이는 네. 그런 확대된 것들에 대한 그것으로 궁금함을 많이 네네. 느끼거든요. 마치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다가 세포라는 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군요 라고 네. 하면서 호기심을 가진 네. 거랑 되게 비슷해요. 같은 사이즈로만 일상적인 크기로만 보면 절대 관심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네네. 다른 크기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똑똑한 뇌가 된다라는 거. 네. 똑똑한 뇌가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을 좀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쵸, 예. 그쵸. 계획은요. 거대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막 멋지게 공부, 오늘 이 책 읽기. 이거는 계획이 아니고 그건 목표예요. 아주 두껍지 않은 책 말고 좀 두꺼운 책 읽을 때 네. 이거 한 학기 내내 들고 다니면서 가방 안에 놓으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렇죠. 읽진 않으면서. 읽지 네. 않으면서. 네. 근데 그거 읽는 방법이 뭐냐면 분철하는 거예요. 네. 분철하면 결국은 그 학기에 최소한 못 읽어도 절반은 읽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꺼운 위인 전기 하나 있기라고 네. 했는데 이걸 다 잘라내서 한 10개 정도로 만들면 거기다가 애가 이건 1장, 이거는 4장, 5장 이렇게 놓죠? 이렇게 네. 놓고 있어요. 그럼 1장 읽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꺼내가지고 요건 다 했으니까 여기다 톡 넣어. 예, 이러면 아이가 나 벌써 1포인트 쌌네? 네. 좀 이장하면 2포인트 쌌네? 이러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게임이라고 그래요. 게임. 우리 인간의 뇌는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쾌감 느끼지만 게임할 때 쾌감 안 느껴요. 근데 몰입하죠. 네. 왜냐? 내가 뭐 얼마나 했는가를 옆에서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게임도 스코어랑 랭킹 지우면 안 해요. 사람들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즐겁게 하거나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을 즐겁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언가를 게임처럼 할 수는 있어요. 네. 목표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는 모든 계획은 목표에 더 가까울 거다. 네. 그럼 목표가 나오면 잘라내야죠. 네.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잘라내면 이미 그 친구는 자기 인생에 오는 수많은 일들을 게임처럼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네. 부모는 아이에게 거기까지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타고난 성실성이라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다면 뇌를 잘 쓴다는 건 네네. 뇌를 게임처럼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심리학에 대해서 좀 알 듯 말 듯 사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게 심리학이고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어렴풋이 점차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촬영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심리학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다양한 좀 이제 고착화된 생각들을 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껌을 씹는 거 정신 집중해야 되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자동화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어 외울 때 하면 멀티태스킹. 왜 우리 운전하잖아요. 운전하시면서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로 통화하시는 것도 멀티태스킹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해요. 자, 이제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죠. 첫 번째, 사고율이 음주운전 거의 급으로 올라가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바로 통화를 했던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옆에서 차선에 쭉 끼어들거나 다른 차가 아니면 뭐 어떤 차가 좀 빵빵대서 뒤돌아보거나 아니면 옆에 보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만 15초, 20초 정도의 대화가 그냥 안 들어가요.